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들어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인기 급상승 종목들 임급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염정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차장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 정근태 이사와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불렀군요. 정태근 이사님입니다. 제가 3일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목 겨루기 수익률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이제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8월에 지금 탑5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이건희 멘토가 얘기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67%대의 상승률로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태근 이사께서 바이넥스 말씀하신 거 43%. 대부분 다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있네요. 유한양행 32%.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가 얘기한 넥스게임즈와 IMBDX 이렇게 5종목이 올라와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떤 종목이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같이 동반하는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거리다 보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 거의 4%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HBM 관련해서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2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아직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점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 의견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를 포함한 삼성전자를 지금 바라볼 때 이 고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종목의 문제인지 시장의 문제인지 거기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시토를 좀 말씀드리면 7월 17일 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만 쪽에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가 3% 하락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해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만 원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멈춘 듯 했었지만은 아시겠지만 8월 날 시장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 동반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20만 원 부분까지 하이닉스가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하고 다음 이제 2차 충격이 있었던 트럼프 부분을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문제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란지 업종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찾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네.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 교육에서도 코덱스 IT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대응을 하시면 되고 추세 상승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연말까지로 만약에 네네. 기한을 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될까요? 그 부분은 쉽습니다. 네. 어차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23만 원 부분까지는 회복이 되고 23만 원 이상에서 더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고민할 네. 부분 뭐냐면은 상반기처럼 하이닉스가 IT 주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로 바톤이 넘어갈 것인가 이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만 원까지는 시장 낙폭과대 대응을 하신 게 맞고 23만 원 부분에서는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만 원 정도까지 보고 그 이하의 가격이라면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오면 네네. 조금 매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낫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매수 매도 버튼이 나왔습니다면 당연히 매수 버튼을 누르시겠네요. 네, 당연히 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인기 급상승 종목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수 버튼을 누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한번 확인하죠. 자, 오늘은 이 종목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유한양행, 렉나자의 FDA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오늘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캔들이 들어와 있고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스에 비하면 주가 상승 추세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염정 차장하고 유한양행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저는 일단은 매수 버튼입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좀 기대치가 일부 좀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FDA 승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간단히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와 그리고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병용요법으로 네. FDA 승인을 받았죠. 이번에 병용요법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뭐 국내에서는 이미 좀 검증이 된 부분이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타 국가로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유한양행의 영업이익 가치라든지 여기에다가 렉나자에 대한 또 추가적인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는 10조 가까이까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오늘은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장의 영향을 또 일부는 받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 초반에 이제 16%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다시 주가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있을 이런 렉나자 성분명이 레이저 티닙인데요. 이에 대한 또 추가적인 결과 발표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에는 세계 폐암학회의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에 네. 대한 부분이 3상 결과 발표를 대기하고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전체 생존 데이터 발표도 남아있는 만큼 여기에다가 제형 성분에 대한 단독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뭐 내년이지만 추가적인 부분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약간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좀 아쉽지만 당연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 버튼 누르겠습니다. 유한양행 매수 버튼을 누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가고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스코텍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스코텍은 오늘 8%대 하락이에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좀 세론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은 좀 반대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오스코텍은 단기적으로는 좀 세론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단기적으로는 세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통 신약을 라이센싱 아웃하고 나면 그와 관련돼서 단계별로 받는 마일즈스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면 여기서 로열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이와 모두 관련은 있습니다. 일단 FDA 승인과 관련된 마일즈스톤을 곧 수령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이거 아마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하고 제가 알기로는 5대5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또다시 자기 밑에 계열사하고 또 나눠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이제 마일즈스톤이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마일즈스톤 금액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임급종 종목으로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죠. 권미정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엔과 자이글, 엑스플러스가 조금 전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ST바이오센서 오늘 하방 VI 발동, 또 투비소프트도 3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줄은 한손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 테마주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피팅과 밸브 관련주들이 오후장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성 밸브가 장중 상승폭을 점차 높이면서 상한가를 잠깐 터치했고요. 화성 밸브 급등에 따라 화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도 넥스틸도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포항 유전 관련 테마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12시경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8%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1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소마든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계약 금액은 100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약 31%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약 4년으로 공시를 했는데요.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한가는 좀 풀린 채로 2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확인하신 대로 오늘은 피팅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가 약간 사라지고 나면 테마성 움직임들이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로나19라든지 뭐 이쪽과 관련된 게 좀 주춤하니까 오늘은 또 피팅 업체들이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도 같이 오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고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과 피팅 업체들이 강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임급종 또 두 번째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오늘 나와 계신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주가가 12%나 오르고 있군요. 자, 누가 말씀 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의견은 일단 매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대왕거래 같은 뭐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음식으로 비유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여름철 한정 메뉴로 끝이 날 것인가 이 메뉴가 계속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름 한정 메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과거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실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이후에 또 일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장세를 보게 된다면 테마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8월달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일정 요거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8월 넷째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지질 과학 총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체가 없고 시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석유공사가 아람코 그리고 애닐 상대에서 로드쇼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게 되면은 해외 기업 참여 여부가 이제 윤곽이 잡힐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심층이었던 그 본사 방문을 통해서 심층 협의를 현재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요 일정만 보더라도 이 대한거래 테마 같은 경우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봐집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어제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또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네. 이게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 그 초에 2022년 1월 달에 일본 신문에서 그 천연가스 매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해 시추 이제 가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겨레도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 시마네 그 야마구치현에서 140km 떨어진 지점인데 이 지점이 어디와 가깝냐면은 지금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6-7 광구, 8광구가 상당히 근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일단 일정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화성밸브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성밸브 이어서 뭐 한선 엔지니어라든지 GS 글로벌이라든지 한국가스광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화성밸브 대비해서 위치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에 한 표를 또 주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번 여름만으로 딱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추가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고점이 14,600원이잖아요. 네네. 거의 14,600원 선까지 오늘 상승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면 네. 이 고점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뭐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단기 평선들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 지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좀 안전하게 생각하신다라면은 14,000원 돌파 위에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형성되고 나면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요.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죠. 대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들쭉날쭉하는 모습들. 그래도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밑에 단가를 높여가면서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임급종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세트업체들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가 두 번째 인기 급등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염정 차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죠. 네, 오늘 뭐 삼성 SDI뿐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도 양극재 업체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셀업체, 양극재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오늘 다 플러스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의 이동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뭐 반도체 쪽에서는 또 피크아웃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한 반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간 뭐 시장을 뭐 이끌었었던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업종 그리고 뭐 최근에 강했던 신재생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은 좀 주춤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단기적인 수급 이동이 일단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오늘에 국한된 부분일 건지 아니면 네. 추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 SDI에 대해서 오늘 7%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특별하게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은 좀 아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다소 좀 눌렸었던 상황. 네. 하지만 주가는 좀 자리를 하방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가 다른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 대비해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네.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 대비해서 북미에 대한 투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투자가 좀 늦어졌다. 좀 시작이 늦었다, 조금은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다른 업체들에겐 독이 됐고 삼성 SDI에게는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더 뭐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의 규모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조 넘게 이제 투자의 캐펙스에 대한 설비 투자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이번 2분기에 셀업체 중에선 유일하게 또 흑자를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ESS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배터리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을 ESS 쪽에서 좀 채워나가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네. SDI를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최선호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좋은 삼성 SDI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IM증권 신사업추진팀의 염정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